안녕하세요. 싸갈려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옷을 입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이 바지가 왜 이렇게 끼지?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거울 속 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는 순간 문득 예전에 날렵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숨차지 않았고 식사 한 끼에도 부담이 없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뱃살은 단순히 보기 안 좋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쌓이는 내장 지방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 나이 들면 뱃살쯤은 어쩔 수 없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뱃살은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운동 없이 약도 없이 굶지 않고도 딱 7일 만에 몸을 가볍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돈 3,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믿으시겠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허리둘레를 줄이고 소화가 편해지고 혈당이 내려가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그 모든 비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실패한 다이어트, 남의 이야기 같았던 건강 상식들, 이제는 끝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만큼은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현실적인 방법에 딱 10분만 집중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뱃살과 작별하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뱃살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 걸까요? 50대, 60대가 되면 어느새 허리띠 구멍이 하나, 둘 늘어나고 예전처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룩 나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70% 이상이 내장지방 과다 상태로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뱃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를 둘러싸고 조용히 병을 키우는 지방의 덩어리인 셈이죠. 그럼 도대체 왜 중년이 되면 이렇게 쉽게 뱃살이 쌓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와 가공식품 중심의 식단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망가뜨리고 지방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밤 9시, 10시쯤 출출하다고 라면을 끓이거나 치킨이나 떡볶이를 배달시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식사는 몸이 소화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들게 만들고 그 결과 위산 역류, 소화불량, 지방 축적이라는 3종 세트를 남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칼로리는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복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습관이 서서히 쌓여 지금의 뱃살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습관이 만든 거라면 습관을 바꾸면 다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습관부터 바꿔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뱃살을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실제로 효과 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조금씩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이정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아침엔 시리얼에 우유 한 컵, 점심은 국이랑 밥 한 그릇이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뱃살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죠.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뱃살을 결정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9시, 10시에 라면 하나 끓이거나 치킨, 떡볶이를 시켜 드셨던 적 있으시죠? 문제는 그게 몸속에서는 지방 저장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엔 몸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뱃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가공식품 위주 식단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바쁘다고 시리얼, 에너지바, 두유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시리얼 당분 함량이 웬만한 초콜릿 못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또 한 분 60대 중반의 박순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달 음식이 제일 편해요. 저녁에 떡볶이 시켜 먹으면 하루가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하루의 보상이 결국 몇 달 뒤 늘어난 허리 둘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는 식사 시간부터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가볍게 나물 반찬과 된장국, 현미밥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하죠. 둘째는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줄이기입니다. 당장 끊는 건 어렵더라도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먹었다면 2번으로, 2번 먹었다면 1번으로. 실제로 60대 중반의 송옥자 씨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반찬을 소량 만들어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몸이 가볍고 소화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허리 사이즈도 줄었고요. 셋째는 식후 양치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이상하게 뭔가 또 입에 넣고 싶어지죠. 그럴 때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기만 해도 군것질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65세의 박동기 씨는 야식이 문제였다고 하셨는데요. 식후에 양치를 하는 것만으로 밤마다 손이 가던 과자를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넷째는 식사 속도 조절입니다. 중년 이후엔 소화 기능이 느려집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과식을 부르고 과식은 곧바로 뱃살로 이어지죠. 가능하면 한 입 먹고 나서 천천히 씻고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째는 음료 대신 물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탄산, 캔커피, 설탕 들어간 보리차. 이런 음료들에는 나트륨이나 인공 감미료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물, 깨끗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7에서 8잔 정도만 꾸준히 마셔도 피부가 맑아지고 몸속 노폐물도 배출되며 전체적인 순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음료를 끊고 물로만 마신 68세 장미화 씨는 몸이 덜 붓고 변비도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고 소소한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몸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늦은 저녁 피하기, 가공식품 줄이기, 식사 시간 조절, 식후 양치, 음료 대신 물 마시기. 이 6가지가 뱃살 줄이는 생활 루틴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전부 다 바꾸려면 부담되지만 단 하나만 실천해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단 3일 아니 일주일만 해보셔도 배가 가볍고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뱃살을 만드는 식습관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 식재료와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놀랍게도 이 방법들은 비싼 다이어트 보조제나 거창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재료들로도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조금은 의외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받고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먼저 소개할 식재료는 깻잎입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반찬이지만 사실 이 깻잎이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깻잎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기 먹을 때 쌈으로 싸먹는 방식이 정말 좋은데요. 기름진 고기와 깻잎을 함께 섭취하면 기름 흡수를 막고 소화까지 도와줍니다. 60대 이정희 씨는 매일 저녁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깻잎을 곁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2주 뒤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편해졌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허리 둘레가 5cm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식재료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예전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었죠. 최근엔 내장지방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1컵에 사과식초 1스푼, 식사 10분 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지방 축적을 줄여줍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공업용 식초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사과식초를 사용하셔야 해요. 68세 최영숙 씨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바꿔야 했는데 하루에 2번씩 사과식초 물을 마시는 습관만 들였다고 합니다. 한 달 뒤 혈당이 안정됐고 평소 잘 붓던 다리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도 복부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뱃살 감량과 독소 배출을 함께 돕는 디톡스 음료를 소개합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 1개, 레몬 1개를 얇게 썰어 물에 담고 그 위에 사과식초 1스푼을 넣어 냉장고에 두면 끝입니다. 하루에 2-3잔 정도를 식사 사이사이에 나눠 마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고 칼륨이 풍부해 부기를 빼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높이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사과식초까지 더해지면 이 조합은 내장지방을 줄이는 골든 조합이 됩니다. 66세 황순옥 씨는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피곤이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디톡스 음료를 일주일간 꾸준히 마신 결과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해요.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며 기분 좋은 말을 해줬다고 하니 그 효과는 겉으로도 드러났던 거죠. 디톡스 음료를 만들 땐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산성 성분과 만났을 때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당근이나 유제품과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깻잎 사과식초 디톡스 음료는 단 3,000원이면 일주일도 거뜬히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뱃살 감량 루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식습관들이 절대 극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억지로 굶거나 맛없는 걸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식탁 위에 한 가지를 더 얹는 것, 물 대신 음료 하나 바꾸는 것, 딱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식단표나 한 끼 2만원 넘는 샐러드 도시락이 없어도 우리 집 반찬으로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뱃살 감량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늘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을 몇 장 더 올려보세요. 사과식초 1스푼을 물에 섞어 식전에 마셔보세요. 그리고 오이, 레몬 넣은 물을 냉장고에 살짝 담가두세요.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뱃살을 줄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뭘 해야 하는진 알겠는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딱 하루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획표도 써봤고 음식도 바꿔봤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몸에 잘 맞고 지속 가능한 7일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리해서 굶지 않아도 되고요. 운동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예요.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드셔보세요. 그냥 물과는 확실히 달라요.
입안이 개운해지고 속도 편해지거든요. 그 다음은 가볍게 10분 정도 집안에서 몸을 움직이세요. 창문 열고 팔을 돌려도 좋고 TV 보며 다리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현미밥 조금, 달걀 하나,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 하나. 배는 부르지 않아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오전 간식 생각도 덜 납니다. 점심엔 식사 10분 전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신맛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무엇보다 밥을 먹고도 졸리지 않습니다. 점심은 굳이 특별할 필요 없어요. 나물 반찬에 두부나 생선 조금,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배불리 먹지 말고 조금 아쉽다는 느낌에서 멈추는 게 포인트예요. 오후 3시쯤 출출해질 때가 오죠. 이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과자나 빵 대신 수제 땅콩버터 한 숟가락에 사과 반 개를 곁들여 보세요. 처음엔 이걸로 되겠어? 싶지만 먹고 나면 놀라울 만큼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6시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7시 이전에는 끝내보세요. 식사는 간단하게 밥 대신 두부구이나 계란찜도 괜찮고 깻잎쌈에 반찬 조금 이렇게 드셔보세요. 식사 마치고 바로 양치까지 하면 야식 생각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마무리엔 디톡스 음료 한 잔, 오이와 레몬, 사과 식초 1스푼을 넣은 물을 차갑지 않게 마셔보세요. 부기도 빠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때요? 힘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걸 7일만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가볍고 심지어 허리둘레까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요. 몸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식사에 집중하고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물을 챙기고 뭘 먹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그 감각. 그게 사람을 바꿔요. 이 루틴을 7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이 중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참아내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죠.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이건 내가 아니구나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금방 반응합니다. 단 한 끼만 바꿔도 속이 가벼워지고 하루만 더 일찍 자도 얼굴빛이 달라지거든요.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을 1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물 한 컵이라도 먼저 챙겨 마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내 몸을 향한 진심이 되고 나를 돌보는 힘이 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 많이 애쓰셨잖아요. 이젠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변화는 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그 한 걸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